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격투기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주 주제는 외식 대 외출입니다. 종민 연구원님, 네. 최근에 백화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새로 생긴 백화점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실패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모처럼 플렉스를 한번 해볼까 해서 백화점을 갔는데요. 아침부터 명품관에 줄을 너무 많이 서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히 요즘 백화점을 보면 보복적 소비라고 할 만큼 가파른 매출 증가가 상당히 옆에서 보기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백화점의 명품 소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주말마다 명동이나 강남 할 것 없이 백화점의 명품관은 보시는 것처럼 MZ세대에 길게 늘어선 줄을 언제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백화점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2021년 2월까지 매출이 2020년 코로나보다도 더 높아졌으면 물론이고 2019년 그 직전에보다도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 기업들의 주가도 연초 대비 25%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많이 오른 백화점을 살펴보며 백화점 매출 호조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이 바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바로 B2B 식품 기업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뒤에 종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코로나19로 바로 2020년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계열의 B2B 식품 기업입니다. 현대그린푸드의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단체급식, 기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단체급식과 백화점 오프라인 채널 등을 중심으로 한 리테일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될 점은 단체급식의 경우 범현대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테일의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필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업황 반전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면요. 첫 번째, 재택근무 비중이 낮아지고 정상근무 비중이 올라갈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백화점의 매출이 올라갈 경우 동사의 업황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올해 기저효과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바탕엔 현대백화점 그룹의 공격적인 출점 전략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대백화점 그룹의 출점 현황을 한번 보면요. 동대문 면세점, 그리고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이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더 현대 서울까지 공격적인 점포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백화점 계열의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은 현대그린푸드의 매출 레벨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핵심 비즈니스, 즉 단체 급식과 리테일의 턴어라운드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재택근무 일수가 줄어들고 백화점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우호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백화점의 호황, 그리고 점포 전략이 보수적에서 적극적인 확대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동사의 경우 2020년부터 현대백화점 계열의 점포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그린푸드는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상상이 나왔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대백화점 그룹의 다양한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동사의 지분가치 매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핵심 이슈로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그린푸드는 사실상 지주사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장표를 왼쪽 장표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경우에는요.
정지선과 전교선 이 형제들이 현대 그린푸드의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간접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에도 현대백화점을 12.1% 들고 있음은 물론이고요. 현대백화점을 4.3% 들고 있는 현대 A&I의 지분을 10.4%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지웰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바로 현대그린푸드가 그 M&A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열분리라든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예단하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른쪽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를 살펴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약 1조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도 봤을 때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본다면 650억에서 거의 7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지분 가치는 향후 추가적으로 업황 개선 시 더욱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대그린푸드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2021년 기저효과 이상의 업황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반전 이후에는 보유한 현대백화점 그룹의 보유 지분 가치가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백화점 기업들의 주가 랠리에 아쉬워하는 투자자라면 또한 코로나19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주식을 찾는 투자자라면 현대그린푸드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아까 백화점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연구원님은 혹시 한강 다녀보셨나요? 네. 제 집 근처가 한강인데 최근에 운동을 해보면 사람들이 부쩍 많아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봄이 왔으니까 이제 작년 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못했는데 최근에 한강을 많이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특히나 봄은 이제 라이딩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은 라이딩의 계절입니다. 따라서 이제 네이버 트렌드 검색어 추이를 보시게 되면 봄마다 이렇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검색어 추이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4월 정도가 이제 피크로 검색어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12월에 정부 규제안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에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여해서 이제 전동 킥보드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자전거 산업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주목한 기업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국내 자전거 제조업체 1위입니다.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다른 타사하고 차별화된 채널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국내 최다 세부 시장을 점유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 종류의 브랜드 자전거를 라인업을 갖추면서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고객을 갖고 있고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그 지분법으로 여행업을 들고 있고요. 또한 유모차 카시트 하는 자회사를 들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주요 브랜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아무래도 레스포일 것 같은데요. 동사의 매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첼로와 팬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하신 브랜드일 것 같은데요. 첼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0만 원에서 600만 원대의 하이엔드급 이제 MTB 산악용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파는 브랜드입니다. 팬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 자전거 강자인데요.
뭐 가격대는 6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제 전기 자전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동사의 첼로랑 팬텀 브랜드는 하이엔드급 브랜드로서 ASP가 높아서 마진이 높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투자 포인트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사이클의 서막이 다가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전거 산업 전체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빅사이클의 서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자전거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한번 자전거 붐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로드바이크 열풍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로는 2013년서부터 2015년까지 정부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면서 뭐 공유 자전거도 탄생했고 사람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시작된 자전거 열풍이 다시금 불붙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비대면 운동 및 이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배달 업종이 굉장히 유례없는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배달 라이더들의 운송수단으로 자전거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에 더해서 2021년에는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를 통한 2차 붐이 더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작년 12월서부터 정부의 개인 이동형 장치에 대한 일명 PM이라고 하죠. 이 이동형 PM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자전거 도로의 운행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법률상 인정받지 못했던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의 이제 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가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매년 30%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에서도 이와 다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는 올해 17종의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스쿠터 라인업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라인업을 미리 구축한 삼천리 자전거의 수혜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글로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자전거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유 자전거 운용 및 자전거 인프라를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에 인천시 연수구와 주민자전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총 1,000대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정부 지자체에서 만약에 활성화를 더 한다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산업은 성장성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산업의 빅사이클에 주목을 하신다면 삼천리 자전거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외식과 외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만약 올해 가장 하고 싶으신 것이 외식이라면 현대그린푸드를, 올해 꼭 하고 싶은 것이 외출이시라면 삼천리 자전거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혁이었습니다.